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역전의 용사들의 출연한 출연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8일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사전투표까지 정말로 물러설 공간이 단 1cm도 없다라는 각오로 죽기 살기로 마지막 승부를 건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 얘기 들으시면 아마도 지금 갖고 있는 그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오늘 역전용사들 생방송으로 국내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세 분 소개하는데요. 인기가 약간 없는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고발뉴스 이상우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엄청난 저부터 인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인기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위치와 원리를 잘 제가 활용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정치학의 대가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김종욱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고발뉴스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꼴찌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종욱의 탄탄TV고요. 자, 오늘 경쟁 치열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죠. 본인을 버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매일 죽기 살기로 한 10번씩 반복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5,900분이 들어오셨는데요. 곧 10,000명이 넘어갈 텐데 자, 오늘 스픽스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구독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전현희 TV로 오늘 한번 몰아주면 어떻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하고 우리 PD가 지금 너무 일찍 저런 걸 띄우면 안 됩니다. 방송 한참 하고 나서 띄워야 하는데 오늘 지금 뭔가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혹시 전현희 TV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걸 띄웠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전현희 TV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세 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느냐? 우와, 이상우 기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무려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충분히 국내 열기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반경이 넓고 막 이동 거리가 너무 뭐 비행기 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올까 했는데 지금 보면은 베이징 같은 경우는 유권자 4,200분 중에서 3,400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보다 한 10% 가량 높은데 다른 지역들도 보면 특히 어디야 깜짝 놀란 곳이 라오스 여기 89%가 넘어요. 네. 여기 라오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이 잘 안 돼가지고 대단히 힘든데 정말 진짜 벼르셨구나. 외국에 나가시면 더더구나 이렇게 믿을 구석이 빽이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여권밖에 없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들을 외국에서 목도하면서 애국적인 투표 행위가 있었다. 선행지표로서 이번 대선 21대 대선 투표율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이었죠. 2022년도에는 71.6%였고요. 그리고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75.3이었고, 자, 21대 대선은 이제 79.5%까지 갔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투표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한 197만 명이 좀 넘고요. 그 중에서 투표하겠다라고 이것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하신 분이 25만 8,254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79.5% 이것도 이제 국내 투표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김종 박사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이제 한 78% 정도 됐다고 보면 77점대 후반이던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재외국민 투표율을 보면 좀 예측이 가능한가요?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넘겨드려야죠. 80%를. 그러니까 재외국민들이 79.5%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예. 나올 분들 다 나오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제외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란을 응징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투표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 현장에서 겪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겪은 국민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야말로 응징 투표, 내가 참정권을 행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권을 뺏으려고 했던 거니까 따지고 보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주권을 지키려고 싸웠던 거라면 이제 진짜 좋은 방식으로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게 투표라는 행위잖아요. 아주 평화적으로. 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투표를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가요. 예. 사전투표 운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투표합시다 독려하는 게 예. 좀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열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77점 몇 그때 6%였나요? 그때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77점 몇 %보다 높아지는 게 네. 아니고 정치평론가로서 몇 % 이번에 투표율을 예상하십니까? 저요. 예. 항상 이렇게 아니 찍어야 되지. 이것은 뭐 다 손가락 걸고 하는 아니 일인데. 과학을 말씀하시면 찍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79.4% 찍겠습니다. 79.4%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79.4%와 비슷하면 김여국 박사 정치평론 계속하고요.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러면 아니 그 전환기나 하는 거예요. 오른손목 고비 이런 거 전환기나 하는 거죠. 저한테 자, 선목을 걸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비유를 하더라도 고분은 좀 비유를 하면 좋겠는데 자 해외 이제 국민들의 이런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오늘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죠. 사전투표 진짜 하자라고 이렇게 엄청 강하게 나오던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전혀 논란이 없죠. 국힘은 사전투표 할까 말까 여전히 고민하다가 어제서야 뭐 이제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전투표에 대한 지금 민주당의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오늘 민주당의 유세 메시지는 사전투표 동료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저도 동대문에서 유세를 하고 왔는데요. 그 발언하는 이 발언자들 모두 사전투표 동료 반드시 사전투표해서 이번에 서울에서는 적어도 83% 이상 투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와. 전국적으로는 80% 가까운 투표율을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투표율이 이미 국민들이 투표를 하려고 내란 정권을 심판하려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 그런 이제 국민들의 열망을 사전 투표에 담아서 투표율 80% 가자. 지금 이게 저희들 희망 사항입니다. 자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면 네. 야 이제 민주당 이겼기 때문에 안 가도 되겠다 또는 야 이 정도 이제 표 차이 많이 나는데 좀 쉬자 이런 분위기가 단 0.1%라도 느껴지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로 투표장에 나가겠다. 예. 그리고 우리 후보를 찍겠다. 이런 거는 정말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중도라든지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냥 뭐 기호 1번 이재명 이걸 이제 열렬히 호응해주고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다. 아니, 그래서 제가, 투표율이 예.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런 제가 생각이 오늘 듭니다. 가양역에 오는데요. 네. 한 60대로 보이는 어떤 여성분께서 이런 거 처음 나오셨나 봐요. 예. 수줍게 요만한 팻말 사전투표하자라고 들고 계세요. 조용히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저건 동원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예, 계시는 예. 건데 그만큼 절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에 참여해서 저희 그 주권의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무조건 걸어 나오십니다. 나와서 투표하십니다. 자 사전투표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님 이렇게 주셨고 이번에는 정말로 80% 한번 넘어보자 이렇게 가투사님 주셨네요. 성동 구민입니다. 전현희 위원장 보고 싶은데 왕십리역 출근길에 언제 한번 나오실 겁니까? 이렇게 왕십리역에도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피그렛뉴님 지난주에는 그쪽으로 출근 안 하셨군요. 지난주에도 갔는데요. 피그렛뉴님 주셨고요. 대구 경북도 디비졌습니다. 50% 넘어요. 대구 경북 화이팅 이렇게 KJ님 하셨는데 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를 가지고 막 하루 이틀 정도는 관심이 있었는데 국힘 내부는 굉장히 지금 분열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국힘 지지자들의 투표장 행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욱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 투표에서 뭐 이게 확실히 뭔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기자로서도 또 시민으로서 대선을 오랫동안 취재하고 참여했지만
이 정도 진짜 투표 의지를 주변에서 느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무슨 뭐 정권 교체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거는 내란이라고 하는 진행 중인 내란을 여태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잘 싸워줬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내란을 종식시키는 투표란 말이에요. 이건 뭐 이재명을 뽑는 투표이기도 하지만 종식시키는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 벼러운 거거든. 지난 3년을 벼러왔지만 특히 12월 3일부터는 나는 저들처럼 탱크나 총칼은 없지만 내 주권자로서 표를 가지고 쟤들을 진짜 단죄하겠다,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축적돼 왔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도 보면 최근에 뭐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되면서 이상한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흔들리는 양상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그런 모의고사도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냥 바로 지금 목금이잖아요. 목요일 날 새벽 6시 전에 가서 줄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저는 목요일, 금요일 날 나름대로 분수령이 이제 보여질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압도적인 민주당의 투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아마 상당히 포기하는 투표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예. 내란당 쪽에서는. 지금 표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네요. 사전투표를 사투라는 표현을 쓰네요. 본투, 사투 이 단어도 제가 처음 듣는 좋네요. 것 같은데 네. 왜 사투라는 단어를 쓰겠느냐. 정말로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마음으로 사투라는 네. 걸 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이번 즉, 예. 선거가 사실은 그 내란 전국에서 국민들께서 사실 빛의 혁명으로 나라를 구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구해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관전자가 아니라 그 안에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런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심판하는 선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주인인 그런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한 그런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높을 것이다, 높아진다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댓글로 동일한 질문이 올라올 때는 이 방송 진행에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궁금증 풀어드려야 하는 게 제 의무인데요. 전현희 의원님, 네. 도대체 그 해바라기는 무엇입니까? 계속 올라와서 해바라기 좀 설명해 달라고 지금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선거 때마다 이렇게 착용하는 일종의 저희 상징인데요. 예. 해바라기가 그 태양을 바라보는 그런 해바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국민이 하늘의 태양이고 태양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해바라기, 즉 국민 바라기라는 뜻으로 선거 때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하는데 그 해바라기는 전 의원의 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하는 분들이 좀 따라 사는 분들 있나요? 지방선거나 이럴 때 예. 그 시구의원들이 저한테 이거 좀 해도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예, 이제 같이 하는 저작권이 분들이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물어보고는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아니,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대해서 예. 하고 싶은 그러면 분은 예, 다 할 수 저작권이 있습니다. 필요 없도록 여러분들 전현희 TV를 구독해 주시면 어떤 공간에서든 이 해바라기를 쓰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야 지금 한 4천 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전현희 TV는 우리 스픽스와 동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도 밤 11시 이마뉴스에서 완전히 전격적으로 나서서 전현희 TV 구독자를 5천 명 이상 늘려주겠다라고 제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따 협박하겠습니다. 예, 협박을 저는 왜 전현희인가? 예.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의원님 부를 때는 이음절 액센트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현희 의원님이 왜 구독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역설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이 비밀입니다.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앞선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뒤에 네. 아니 뭐 사람마다 다 이제 고향이나 지역의 사정을 모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매일 우리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데 김문수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울도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여론조사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뭐 출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서울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절박하게 뛰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 좀 성적이 안 좋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서울 우리 지역 위원장들한테 이게 좀 여론조사가 좀 약간 좀 의구심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국 박사님 좀 화끈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 서울에 뒤집어졌습니까? 남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서부 측은 견고하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전국 선거에서 서부 측은 견고하다. 서부 측이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라인이 매우 견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완벽하게 응징 투표를 하려고 준비한 지역이고요. 특히 서울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이 지난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서 4% 정도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0.73%가 나오게 된 패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그러니까 경기에 4% 정도의 승리, 5% 정도의 승리를 갖다 까먹은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서울 시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도 조사 보면 어떤 조사는 과반이 넘고 어떤 조사는 40%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일단 충청권까지는 과반 라인들이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반은 누구를 찍느냐? 이재명 후보를 찍는데 이재명 후보를 찍는 이유는 뭐냐? 그중에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란을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견고하게 뭐 호남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자 우리 준비 완료 세팅만 해줘 갈게 이런 분위기인 거고요. 전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뛰시는 분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만 저도 뭐 선대위 뭐 특보로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여론조사 같은 걸 쭉 봐왔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한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대부분 대체적인 네. 흐름인데 지금까지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잔재주만 벌였던 거죠. 소위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잔재주. 말씀하신 뭐 서울 지역이 뭐 골든 크로스가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그걸 언론에 흘리는 건데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또 화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것들이 지금 이 선거가 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짚어주신 거예요. 네. 이번 선거는 내란을 응징하는 선거이며 내란을 응징해야지만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찝어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신 거여서 데이터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은 과반을 넘기는 조사도 있고 48, 49가 나오는 조사도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조사냐? 대부분 샘플링이 3천, 2천, 3천, 5천, 6천짜리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현희 최고위원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네.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가봐야지.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게 만들어야지. 하시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특히 이번에 저들이 네거티브 뭐 안 한다고 말만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밖에 할 게 없어. 기승전 뭐 이재명 안 된다 이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밖에 없죠. 근데 그나마 이 가짜뉴스 대응이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아주 실시간으로 정말 조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그런 여론조사들 중에서 상당히 악의적이고 공작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그런 문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불공정 선거 보도라며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 계속 제소하고 있거든요. 이신청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악질 여론조사를 많이 심었던 게 이제 아시아 투데이거든요. 그리고 아투는 고문이 누구죠? 고성국이 누구죠? 윤석열 계엄 다음 날 5통화는 안 왔던 사실 계엄의 동지예요. 그 사람이 하는 사실상 또 지배하는 그 코프라라고 하는 그 또 여론조사 기관 뭐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거기서 냈던 김문수가 뭐 이점에 앞선다 등에 대해서 2건의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대응단이 제소하니까 그냥 뜨거라 해서 사실 내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이고 좀 강범위하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올려놨는데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기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까 네. 내렸겠죠. 기사를 보니까 이 그 아투의 편집국장이
객관성을 잃은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준 헤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게 오히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뜨고 있다라고 해서 결집을 시키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려버림으로써 다시 비판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게 거짓이다라고 하면 자 보수 결집이 일어나는데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이니 저것은 아니한만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평이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인희 위원장님, 서울에 지금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서울에서. 지금 48개. 예, 48개 지역구 중에서 네. 몇 등 하실 거예요? 본인 지역구에서 몇 등을 지금 하실 거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역구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네. 이번 득표율을 계산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성적을 제일 많이 낸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렇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결국 확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몇 등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평가했을 때 네. 아니, 왜 이렇게 협박 방송으로 아니 하시는 왜냐면 일반적이 이렇게 오늘 협박 방송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무서워. 아니 그게 저보고 아니고 투표율 맞춰라 안 맞추면 손모가지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제가 좀- 정확하게 얘기 손모가지고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다른 거 이준석처럼 다른데. 얘기를 해요. 왜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손모가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아, 말씀하시는 이준석처럼 아니, 왜 어법을 쓰십니까? 79.4가 안 되면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어쨌든 따질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부담을 사실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네, 엄청 열심히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서울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역구의 의원들은 각자 지난 대선보다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런 지금 이제 막중한 책임을 부여를 했고요.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상당히 졌습니다. 예, 예. 경기도에서는 이겼지만 서울이 한 4%, 5% 이 사이에 졌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네.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성동갑 경우에는 한강 펠트 이제 거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난 대선 때에 10%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차이가. 10% 포인트 차이로 예. 패배했는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이제 제가 목표를 세운 것은 당연히 이겨야 되고 그러면 10%를 이겨야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플러스 5%까지 와. 그래서 지난 대선보다 15% 이상 높이겠다. 이게 예. 이제 지금 제 개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제 선거 때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이 아니고 뭐 안 되면 끝이죠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안 지금 되면 하고 끝인 있습니다. 거고. 안 됩니다. 되면 네, 뭐 안 무조건 됩니다. 자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러면 은평에 살고 있는 우리 김종욱 탄탄TV 대표도 성동 지역구에서 성동갑이시죠? 네, 네. 성동갑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좀 하자. 특히 이 방송 보시는 분 분명히 오늘 이 방송을 한 3, 40만 명이 볼 거니까 성동구에 계신 전현희 의원 지역구에 계신 당원 또는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 분 더 데리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1, 2, 3 아시죠? 1번 이재명, 그다음에 3명을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을 전현희 의원을 위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네. 참고로요. 예. 제가 참고로 그 지역인 무학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많이 좀 찍어주십시오. 자 이런 연고주의까지 팔고 있으니까 혹시 무학초등학교를 나오신 네. 여러분께서는 저도 마산의 무학초등학교 나왔어요. 어쨌든 이름이 우리 무학초등학교인데 박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자, 지역에.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서울의 48개 중에서 네. 종합평가를 했을 때 네. 몇 등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까? 그거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한 10등 안에 와, 10등 안에. 들고 싶습니다. 10등 안에 근데 든다. 지금 하위 10% 선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 정도 현실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진입하는 너무 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목표입니다. 국회의원분들.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이상호 기자께서 종합평가해 가지고요 의원들도 좀 독려도 하면서 더 잘한 분들한테 박수 보내드리고 또 당원들도 그래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 결과적으로 지지율 격차, 투표율, 득표율 격차가 확 나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은 장려해야 할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승부수를 던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어떤 승부수를
던지는지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승부수 던집니까? 이제 승부수 오늘부터 던진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사실 그동안 광장에서 유세하는 것은 주로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즉석으로 연설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다움을 보여주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야, 이재명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재명의 사이다. 그런 면모가 보인다. 이래서 반응이 좋았고 또 토론도 내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곧 토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께서 지금 일정을 대폭 이제 줄여서 네. 토론에 일단은 집중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준비된 정책 공약 그리고 이재명의 대한민국에 대한 각오 이런 것을 정말 이재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린다는 이런 각오로 대선 토론에 임하실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 중요한 한 수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이재명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일정을 많이 잡을 예정입니다. 자, 내일 저녁 8시에 있을 스픽스에서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 대선 후보 TV 토론 정치 분야 마지막 순간에 이재명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 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한판 승부 벌인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1차, 2차 때 보지 못했던 진면목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상호 기자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 2차 뭐 특히 1차 같은 경우에는 막 지방 일정까지 오후까지 하고 지금 올라와서 사실 왜 이렇게 일정을 혹사하는 일정을 잡았는가 하는 사실 제가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그 또 1차 토론 이후에 막 비판했다가 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되게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사실이거든요. 근데 2차 때도 더 좋아졌고 3차가 사실은 그 뭐 경제 사회 분야가 있었지만 사실 이게 내란 종식이 프레임인 선거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저는 내일 모든 게 정리가 되는 정말 중요한 토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부동층에 있거나 저쪽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내란의 심각성과 내란 극복의 필요성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투표를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일은 일정이 전혀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네. 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 그만큼 후보도 이번 토론의 마지막 그 대미를 장식할 내일의 의미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BS도 아니고 KBS도 아니라 MBC. 바로 여러분들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MBC에서 좋은 지금 친구 MBC 출신 이상호 네. 기자가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뭐 명당 아닙니까 거기가 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연 스님께서는 내일 토론회에서 이재명 세게 나가세요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당선된다고 하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나는 나연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날 새벽 6시에 사투에 사투에 주민센터 앞에 서십시오. 내가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요. 동사무소 동사무소라고 말해가지고 또 부지런하면 얼마 저게 보니까 진행자가 이제 곤대다 곤대 동사무소가 국민학교 나와서 그래. 나이가 나오는 거죠. 아니 동사무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아니 가지고 그게 뭐- 아니에요.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동사무소 앞에서 줄을 서냐고 동사무소가 어딨냐고 센터는 이렇게 미국 말이잖아요. 동사무소 수는 우리 말이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민센터에 함께 뵙기로 하고요. 내일 올인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대를 듬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은 언론과의 접촉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직문직답 방식으로 좀 전환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내일 토론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 종식시켜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번 대선 직후에 인수위가 없이 바로 본선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말 준비를 해서 실전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후보가
유일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정책적 역량과 준비된 그동안의 공약 이런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시고 지금 여기에 이제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바꿔봐야 하는데 우선 19,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자, 우리 성동의 이영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영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동주민센터래. 주민센터 이거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아이고 이영심님 화이팅. 또 특히 아주 센스 성동이시네. 성동도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응원합니다. 투표합시다. 온유 인내님 행정복지센터다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어떤 말이든 제가 이제 바꿔서 정확하게 명칭을 기억하겠습니다. 내일 토론할 때 김문수, 이준석 가차없이 받아 쳐버리십시오. 강서님 이렇게 주셨고요. 토론할 것도 없는 듯 싶어요. 정말로 수준이 떨어져서 이다영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신민래님, 횟집 사장님, 홍정웅님, 문영조님, 야 가영님, 기영님 이렇게 이제 의견 주고 계신데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 저도 나이가 조금 있는데요. 이게 글 보면서 읽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눈에요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라도 제가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야. 무악산 전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드립니다. 이분은 그 무악초등학교 무악산 옆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마산에 있는 내가 졸업한 거기 겁니다. 무악초등학교 있는 무악산이다. 무악산 힘찬 전기 뭐 이런 건데요. 야, 자 그리고 IBH님은 전 대표 전현희 의원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재명도 화이팅이다라고 하셨는데 인기가 좋으시네요. 방송용 멘트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좋은 거 많이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홍정욱님이나 여러분들 지금 전현희 TV 오늘은 좀 구독 좀 꼭 해주십사라는 부탁 제가 드리고요. 아이고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그냥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현희 TV에 나오는 아니 이거 말고 제가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있는데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현희 TV예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현희 의원 얼굴이 없고 이재명 후보 얼굴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참 얼마나 간절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1등 하고 싶으면 본인이 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예 대문 사진을 이재명 후보 얼굴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전현희 TV 구독해 줄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단일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김종 박사. 단일화는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는 끝난 거죠. 저는 아직까지 여지는 남아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의 수준에서는 다운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효과는 누가 만들어냈냐?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니네들 단일화하면 그 단일화는 내란 세력 재결집이야. 할 때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구도가 보수의 결집이 아니라 내란의 재결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확 바꿔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 입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소위 이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 자기 계산상에 올려놨던 건데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이런 내란 세력으로 찍혀버리겠는데 또 특히 중요했던 거 뭐냐면 12월 3일 날 4일 날 너 뭐 했어? 이게 또 되게 중요했어요. 네. 또 소리 뒤지게 지르더만 국회의원이 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소위 계엄 해제하는데 투표 참여하지 않고 밖에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계속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란 세력에 동조한 사람으로 이미지가 낙인 찍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외부 요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계산 안 나와. 네. 단일화 계산 안 나와. 그리고 많이 물어보게 되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자, 듭니다. 이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거의 승부수 인생이기 때문에 뭐 한다 안 한다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욕 들어 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 더 재밌겠는데 방송할 어쨌든 때 두 번을 죽이시려고 그럽니다. 한 번만 죽여야지. 한 번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상호 기자는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거기에 맞대응을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단일화 협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경선 여행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긴다 한들 저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올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응할 계획이 없고요.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오늘 즉각 후보를 사퇴하시면 됩니다. 자, 저 정도면 이제 끝난 건데 왜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상호 기자? 저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가지고 대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보고도 받을 것이고 자기가 또 직접적으로 통찰을 가지고 지켜보고도 있을 텐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자기는 후보는 단일화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적어도 내란 세력 종식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집행해야 되는 책임 있는 후보로서는 그렇게 보수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들은 본질적으로 지금 말로는 자기는 내란 세력에 얽히고 싶지는 않지만 내란 세력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표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매우 용의 주도하고 지혜로운 어떤 그 퇴로 차단 정책이 사실 먹혀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지. 저는 마지막까지라도 가면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드랍을 하는 형식으로라도 저는 단일화를 이뤄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지난 대선처럼 찢어져서 졌다?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가 지금 저는 명태균이랑 홍준표 3인이 계속 수그이 하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의 입장에서 난국이겠죠. 또 오세훈이 내일 지금 소환 통보가 됐단 말이에요. 명태균 리스트에 오세훈이. 그럼 남은 건 자기들인데 어떻게 활로를 모색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거대 야당이 될 내란당과 연합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기반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는 선에서 마지막 아주 극적으로 저는 단일화 여전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한다라고 일단 던진 것이 신의 한 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단일화를 아예 못하게 그냥 세기를 박아버린 것 아니냐. 이상호 기자 의견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를 세기를 이제 못하게 박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의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킨 그런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결론은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가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빼고는 다 주겠다.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화를 안 한다 이러지만 속마음은 후보를 주면 단일화 할 수도 있다,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보직이 아니라도 당권을 준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단일화 하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보수의 사실상의 맹조가 되고 싶고 그러려면 국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그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전리품을 최대한 많이 챙겨서 가장 막판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랑님께서 이준석은 단일화한다 한 표, 유영수님 100% 단일화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TV 토론 하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준석은 단일화를 한다고 대답합니까? 안 한다고 대답합니까? 안 한다고 대답하겠죠. 또 안 한다고 대답한다. 안철수의 손가락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숨기는 것이 자기의 가격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배신자론이 나기 시작해요.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단일화 안 하면 너 여기 돌아와가지고 너 여기 자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 계속 지금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 선거 막판에 가봐. 사표 방지 차원에서 너한테 안 갈 거야. 너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너 계속 그렇게 놀아봐라.
너 그럼 평생 너 배신자로 찍힐 거야 라는 얘기를 김재원 비서실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해요. 진짜로 라디오에서. 그럼 걔가 다삭 들어오는 거죠. 자, 그게 배신자론이고. 그렇죠. 배신자론이죠. 그다음에 사표, 그러니까 사표 방지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과 김문수 두 편은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서로 나눠먹는 싸움이 희속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가서 교착 국면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든지 사표 방지 차원에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쪽은 작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준석 같은 경우 자기가 지금 10%라고 거들먹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5%에서 7%대로 막혀버리게 되면 그게 거의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자기가 단일화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길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자기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절대 단일화 없어. 나는 적어도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차별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심 제가 또 계속 카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이 그전보다는 좋지 않아졌다라는 차원의 문제인 거고요.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한테 계산이 있으면 당장 지금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먹잇감을 먹을 수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 명분을 지켜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죠. 실제로. 네. 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지금 자기의 정치적 미래를 본다면 한동훈처럼 배신자 트랩에 빠졌을 경우에는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차별성이 확보되면 그게 결국은 합쳐서 확장성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 강화 차원에서 계속 벌어졌다가 결국은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실제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저들이 만에 하나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작은 리틀 윤석열이 만에 하나 자기가 독자적으로 갈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과의 관계에는 최소한 확정적으로 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단 말이야.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방향성이 김문수와 같다는 것 드러난 것만 봐도 이미 저들은 말로는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순진한지 아직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건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니까 쑥 빨려 들어가요. 아, 이렇게 진짜 단일화 또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HJ님께서는 배신자 되기 싫어서라도 끌려 들어간다. 웬만하면 단일화 할 것인 비트코리아님. 디아지틀님은요. 아예 시간까지 정해놨습니다. 새벽에 단일화한다 이렇게 하셨고 새벽에 단일화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김도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걸 올려주셨고 야 정말로 당연하죠. 28일 날 한다 아침이슬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YCB님께서는 김종욱 명답이다. 안철수의 손가락은 살아있다. 개장수는 단일화한다. 100%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정치평론을 지금 잘못 배운 건지 지금 야 저 정도 얘기해놓고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그러면 TV토론에 나왔어도 당연히 단일화 여부에서 질문을 할 텐데 예, 있습니다. 예. 왜 강병완님 댓글은 안 읽어주십니까? 댓글이 지금 수백 개씩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읽어주십시오. 예. 네, 강병한님, 예. 정기환이 바보. 야 이렇게 요 권토 중래님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개환이 형님 중심 좀 잡아주이소 이렇게 올려놨는데 야 이게 중심을 내가 단일화 한다 철수 손가락 건다 김남 행장군님께서 김남 행장군님도 주셨고요. 야 준석이 캐비넷 있네 이런 말씀 28일에 단일화 할 거지요. 뭐 여러분들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결국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단일화의 결과가 표의 이탈이 될 것인데 자 그 경우에도 표의 결집은 양쪽 다 됩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강력하게 결집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가 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준석의 성장상 내란 세력 프레임보다는 배신자 프레임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훨씬 치명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를 지켜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는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미 단일화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그동안 쭉 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와 이재명에게 사실상 나눠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사실 그 다른 표로 가거나 뭐 이런 이제 흩어지는 표가 꽤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표가 그대로 김문수에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일화로 인한 그 김문수의 표가 가는 것은 효과가 훨씬 적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단일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제가 이상호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자, 홍준표가 갑자기 이준석 지지한다고 해버렸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단일화를 알고 이준석 지지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김문석 싫다 나는 김문석 싫어. 이준석 너가 그냥 미래 권력이야. 나한테 한 표 던진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가 대선에서 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석까지 그 과감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포기하고 밀어줬는데도 졌어. 네. 김문수가 만약에 그렇게 믿습니다만. 네. 그러면 김문수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래 원력인 이준석이 국임당 내란당의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홍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둘이 만약 합친다면 유승민은 아니지만 홍준표, 이준석이 합친다고 하면 앞세대, 뒷세대에다가 강성, 뭐 온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당권을 장악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누가 얘기했던가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거라고 네. 이준석이 저 홍준표를 반기는 저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당권으로 자기들 방탄을 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좀 명태균이랑 셋이서 짜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의심합니다. 저는 여기 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처음에는 파란 넥타이를 맸습니다. 네. 하와이에 가서 그래서 약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특사가 가고 난 뒤에 빨간 넥타이를 매면서 김문수 후보를 약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이제 이준석이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이준석은 이게 저에 대한 지지 감사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과 기존의 대선 후보들은 대선 이후에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도 당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고 그래서 홍준표의 이번에 발언은 김문수와 또 이준석 둘 다 매기는 발언이다. 네. 그래서 양쪽 다 약간 덩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네들 대선은 안 될 거고 당권도 안 돼. 그러면서 그 지지자들 향해서 그 자기에게 홍준표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번 이 발언으로 김문수의 지지자도 끌어당기고 이준석의 지지자도 끌어당겨서 사실상 다음 당권은 나야라고 하는 그런 밑밥을 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발을 담궜으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네네. 아니 그러면 홍준표는 지금 뭐 하와이 가서 그 전에 뭐 하와이 간다 만다 하면서 탈당도 하고 이랬잖아요. 대구에서 정말 시장 잘 해먹고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오고 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총리설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총리다 자기 총리. 자 이것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홍준표가 자가 발전한 겁니까? 뭐라고 봐? 자, 홍준표 측에서 자가 발전한 것이냐? 이재명 캠프에서 실제 딜이 있었느냐? 요거 대답해 주십시오. 쉽지 우리 않네요. 이재명 캠프 쪽에서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다. 이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야 된다고. 그럼 검토도 안 했는데 왜 나와가지고 총리한다고 말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던 이유 혹시 추론할 수 있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총리로 수용할 거라고 제가 볼 때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125만 명 당원 중에 한 명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이 아이디어는 예. 선거 캠프의 아이디어는 계속 많이 나오는 거죠. 다양한 예, 방식을 통해서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아이디어가 여기서 맴맴 도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돌고 저기도 막 돌다 보면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그런 형태의 말로 튀어나오게 되고 좀 던져보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던져본 네. 과정이 나온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해프닝이다. 해프닝이고 홍준표도 활용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이번 대선에서 뭐 우스개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농담처럼 던지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홍준표하고 손 안 잡은 거다라는 게 저는 진짜 우스개로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당에서도 이게 시인도 부인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표가 떨어져 나가고 맞다라고 하는 순간은 그래도 홍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NCND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야 하는데 바깥에서 계속 총리실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니까 야 이거 누구 작업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정도로 이제 끝을 내줘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사람이 파란색 넥타이를 입지 않고 무슨 컬러 오렌지 컬러입니까? 이준석을 이제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또 그걸 해석하는 분은 지지가 아니다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홍 시장의 존재감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우리 대단하신 청년과 결백의 상징 그리고 도덕성이라면 대한민국 어느 정치 지도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렇게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소방 헬기를 수백 번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그 소방 헬기 나도 타봤다라는 분이 나왔는데요. 강덕구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 소방 헬기를 공무라는 말로 포장해서 도지사의 행정 일정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 소방 헬기를 이용한 횟수만 해도 무려 162차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방 헬기를 타고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그리고 상공에서 신년 인사에 다녀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소방 헬기를 타고 요토대회 개막식 그리고 외신 기자 초청 간담회 세계 유기농 대회 영상 미디어 센터 개소식 등에 다녀왔습니다. 2008년 6월 김문수 후보의 일정에 헬기가 동원되면서 정작 인명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2009년 5월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에도 소방 헬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저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청년 결백 도덕의 상징 정말로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흠결도 없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백 회라고 했는데 162회를 이용했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데 생명이 지금 뭐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 소방 헬기를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막바지 이제 지금 8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저는 물론 기분은 되게 나빠요. 빈총마저도 기분 나쁜데 사실 너무나 악의적인 공격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방탄복 가지고 자기는 뭐 쏘면 맞겠다. 뭐 저 방탄 보호도 안 되는데 저거 쇼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당시의 테러와 관련된 헬기 사용 문제를 또 제기한다는 것은 이미 저는 판단이 다 끝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또 다시 저렇게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캠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후보는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서 치고 나가야 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헬기 문제 가지고 캠프에서 162회 그리고 딱 신속 대응단의 단장님이 딱 기자회견하면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 정도. 그리고 후보는 여기에서 맞장구 치면서 프레임에 이를테면 지난 2차 토론에서 또 호텔 경제학 다시 후보가 먼저 얘기 꺼낸 거는 조금 뭐 과하지 않았나.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처럼 이를테면 뭐 경제와 관련해서 내가 직접 챙기겠다든가 또는 당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스트레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CCTV 안가 CCTV 나오고 뭐 집무실 복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받아서 스트레이트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좀 더 의미 부여를 해서 좀 정치적인 아젠다를 세팅해 주시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도 그 기자 그 간담회를 통해서 좀 도움 받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정확히 헌정 수호 세력 대 헌정 파괴 세력의 대결이라고 12월 3일 4일 날 너 뭐 했어? 12월 7일 날 그 많은 국민들이 원할 때 탄핵을 원할 때 너희들은 뭐 했어? 그다음에 그 추위를 떨면서 내란 수계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뭐 했어? 저는 그거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무엇이냐? 이번 선거가 왜 열렸냐?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를 들면 해소하고 어떤 미래로 갈 거냐? 이걸 명징하게 보여주는 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하나는 좀 TK에서 먹히는 것 같아요. 김문수에 대해서 청년 문제가 이게 좀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터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인터뷰하면 몰랐는데 김문수는 좀 청렴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전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 잔가지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큰 가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선거가 왜 하필이면 3월 9일이 아니라 6월 3일 날 열리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걸 내일 명징하게 보여줘서 그 흐름을 가지고 사전투표로 넘어가야 된다. 저렇게 생각해요. 자, 그 청렴하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경기도지사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이어서 그 당시에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것, 그 무혐의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다라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시 나와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헬기 타고 지금 뭐 출판기념회를 비롯한 정말로 사적 용도라고 할 만한 수준의 일까지 했다는 거 조금 전에 보셨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갑질 영상이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갑질 영상과 함께 요게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원산 폭격 영상, 눈물 흘리는 영상까지 되면은 같이 한번 더 보면 좋겠는데 일단 경찰의 갑질한 영상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예, 저 아니다. 이장만 내가 얘기하는 뭘 해야지 나오고 내가 기분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이쪽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난 건강까지 생겼어 저희는 우리가 천입니다. 신경감은 지가 생겨 우리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렇게 세 번 해서 이제 뭐 좋게 이야기하면 성깔이 있다는 거 나쁘게 얘기하면 온데 가서 갑질만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저거는 사실은 갑질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격리 조치가 돼야 될 사람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제지한 거거든요. 예. 저거는 공식적인 공무를 방해한 불법적인 상황이에요. 저거는. 예. 그건 갑질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 김문수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저게. 네? 김문수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공권이 여기 따지고 보면. 김문수의 건강을 위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게. 아니 김문수가 아니라 김문수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상 폭격 영상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정광훈 내란 세력 오히려 극우극단의 상징인 정광훈과 함께 서서 눈물을 흘리던 것 그게 이제 지난번 TV 토론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거짓말했죠. 안 울었다고. 거짓말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따질 필요가 없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이상호 기자는요 어디 가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진실을 이야기해도 좀 의심스럽다 이런 게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막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는 진실 자체가 아니고 아예 사기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이미지냐? 왜 이상한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미지 자체가 어디 가서 청렴하다라고 하면 딱 얼굴에서 청렴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없어 보이죠, 좀 그분이. 표리부동. 예전에 이제 강원도지사 중에서요 네. 후보간 경쟁을 했는데 MBC 출신의 최문순. MBC 출신의 최문순 노조위원장 출신 최문순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이 MBC
엄기영. 엄기영 앵커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딱 이분 이미지를 보면 엄기영은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오더라도 전혀 일을 안 한 것 같고 최문순 도지사는 후보는 한 10분만 일하고 와도 와, 일 한 달 좀 하고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가 일단 사람들의 생김새에서도 드러나는데 김문수 후보가 실제 그렇게 살고 이미지가 그렇게 반영이 돼서 매우 좋으나 오히려 표리부동한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 우리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 본인의 흠결을 알고 타인을 공격할 때도 조금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넘어서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19,000분 정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어렵게 제가 전현희 의원을 모셨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도 하시지만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 저 한번 봐주십시오. 전현희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 꼭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도 모시려면 제가 오늘 구독, 좋아요를 많이 여러분들께 스픽스가 아니고 전현희 TV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기준을 말씀하셔야 돼요. 10만을 넘기게 해달라고 말씀. 10만을 넘기게 해달라는 것은 제가 완전 오바니까 지금 87,500명쯤 돼 있던데요. 87,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 2,300명 늘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오늘 한 2,3,000명 정도 방송 보시는 분들 아직도 18,000분 남아 있으니까요. 스픽스 대표 정경환 얼굴 한번 보고 전현희 TV에서 야, 우리 스픽스 애독자들이 대단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요. 전현희 TV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9만 거시죠. 예. 9만을 거시죠. 9만 오늘. 좋습니다. 9만 걸고 못 걸면 내일부터 스픽스 방송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정도로 할 그런 테니까 위험한 여러분들 꼭 말씀을. 전현희 TV 구독해 주시고요. 전현희 의원이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로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시고 싶어 하는데도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현희 의원 후원의 계좌도 저희들이 공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상욱 의원 후원의 계좌 공개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실제로 바깥에서 앉아서 김상욱 의원이 정말로 마음으로 고맙다면서 눈물을 이렇게 걸성걸성하고 민주당 입당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 후원 계좌도 농협 계좌입니다. 301-0343-8643-91이다. 야, 내가 이제 선전을 잘하니까요. 국회의원 전현희 후원회에 꼭 여러분들 좀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만 원까지는 여러분 딱 내셔도 그대로 세액으로 생활 다시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으니까 10만 원까지 후원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호 기자. 네. 우리 애독자들이 안 빠져나가요. 자, 88,000명 이제 올라섰습니다. 아, 근데 네. 전현희 TV 구독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현희 TV 구독 누르고요. 이 방송도 아마 이제 보좌진들이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을 텐데, 자, 다시 돌아오셔야 되고요. 전현희 TV 구독해 주시면 스픽스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야, 전현희 의원은 좋겠다. 죽기 살기로 홍보해 주니. 그리고 이상호 기자도 약속 하나 하시죠. 네. 오늘 고발 뉴스의 이마 네. 뉴스. 이만뉴스. 이만뉴스 밤 11시에 거기서도 한 5,000분 정도 고발뉴스 주 고객들 그 충성도 엄청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요 이 휴대폰 하나를 공용폰으로 제가 그 업무용 전화번호로 제가 들고 다니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인데요. 이 휴대전화를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010-8596-0073인데요. 010-8596-0073인데 와, 하루에 한 30-40분이 문자를 이렇게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문자 애독자 참여 문의 010-8596-0073인데 모든 분들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전주에서 유땡땡 님께서 60대신데요. 본인이 지난 대선, 지난 총선 다 거의 맞췄다. 이번에 투표율 75.5%가 나오고 이재명 득표 54.5, 김문수 득표 35.8, 이준석 6.9, 기타 2.8 정도 된다라고 주셔서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원래 은행원 출신이신데요. 이런저런 통계를 다 모아놓고 딱 보면 거의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땡땡님께서 주셨는데 이거 공개도 됩니까? 질문하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불법 아니면 공개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불법이 아닐 거다. 왜냐하면 다 이제 예측치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야, 그 말씀 드리니까 지금 바로 이 번호로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엄청 놀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이렇게 댓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지역에서 선거운동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 내일은 90%는 말을 하고 듣는 거를 10%만 하라. 자기 말을 좀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치 분야 토론인데 이재명 후보님의 전략을 90% 정도 밝히고 10%만 답변해서라. 답변 계속 하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더라 이런 거고요.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전화번호 공개하니까 지금 이 전화기가 막 불똥입니다. 계속 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고객 여러분들,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질문 하나하나 또 의견 하나하나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치평론가 이상의 고견들을 내놓으시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야, 김수영님 고맙습니다. 이미 구독은 전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구독이다. 야, 김영도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하고 있다. 그리고 양유님께서 10만 더 가자 이렇게 주셨는데요. 야, 마음 같으면은 어디 지금 다른 데도 홍보를 해가지고 구독자를 좀 늘려드리고 싶은데 전현희 의원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역전의 용사들 광고를 잠깐 해야 하는데요. 현금으로 128만 원까지 혜택 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댁에서요. 인터넷이나 휴대폰 그리고 정수기 렌탈 할 때요. 다른 데 묻지 마시고 현금 지원 가장 많이 하는 인터넷 비교원으로 서경석을 생각해서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우리 지금 댓글창에도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필요한 것 바꿀 때는 꼭 현금 지원, 인터넷 48만 원, 휴대폰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1670-2572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참치 플랫폼인데요. 참치 먹는 참치가 아니고 이 참치는 참여하는 정치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대선 후보한테 1대1로 직접 질문할 수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정책 물어보고 공약 제안도 하고 심지어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참된 정치 참치라는 플랫폼인데요. 우리 대선 후보가 어디서 언제 유시하는지 찾기 힘드시죠? 후보 유시 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 이제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말 걸어보세요. 참치점 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보기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참치 KR 저도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후보한테 직접 질문하면 이재명 후보 이런 거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자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서 정말로 궁금증을 싹 풀 수 있었습니다. 자 6767님께서 선생님 YTN 국힘당 홍보만 계속 해주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321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유 댓글이 뭐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9833님 고맙습니다. 조국현 선생님 그리고 9993님 야 9993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연식이 좀 오래된 스픽스 애청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시고 9904님도 전화를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진행이 원활치 않은 거는 읽고 있는데 계속 전화번호가 떠가지고요. 그래도 홍보하겠습니다. 010-8596-0073으로 필요하신 의견 주시면 방송에 여러분들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명으로 밝혀주시면 실명을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리고 성만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스픽스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뛰고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냥 책임감이 더 커졌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응원과 성원을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또 정기한 대표님께도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한테 고마울 이유 하나도 없고요. 스픽스가 지금 뭐 단기간에 이렇게 142만 명 된 거는요. 저희들이 잘한 건 요만큼이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해 줄 적분 이만큼 온 것이고 오늘 혹시 구독자가 전현희
TV에 많이 늘었다면 그거는 스픽스나 이상호 기자나 우리 김정욱 박사는 콩만큼 한 거고요. 구독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현희 의원을 좋은 정치인으로 키우고 있다.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고 유권자 여러분, 우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저는 먼지니까요. 예. 김종욱의 탄탄TV는 기억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전현희TV의 스픽스가 몰빵. 몰빵.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해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몰빵인데 우리는 몰빵을 2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몰빵, 두 번째 전현희TV의 구독자를 늘리는데 몰빵,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우렁차게 몰빵을 외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몰빵!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